예, 홍타이지는 도로곤의 어머니를 아버지 누르하치의 무덤에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그때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 하지만 당시에는 순장이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에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다른 형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도로곤의 어머니에게 누르하치의 뒤를 따르라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도로곤의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병호 씨, 그러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 도록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도르고는 홍타이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홍타이지에게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예. 그리고 홍타이지도 직위를 내려주고, 그리고 전장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요. 도르곤이. 예. 그런데 이때 홍타이지의 손을 들어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입니다. 다이샨. 다이샨은 자기보다 어린 홍타이지가 왕위에 오르면 다른 형제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타이지를 적극 지지해 줍니다. 덕분에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626년 후금의 왕인 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즉위 이후에도 군사력을 가진 여러 형제들이 아직 있거든요. 자,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즉 대외적인 명분으로만 일단 왕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당시 홍타이지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했고 못마땅했지만 뭔가 남다른 업적을 세워서 내가 확실하게 후금에 이른 자로 자리매김한 후에 나머지 형제들의 힘을 좀 빼앗아보자 이런 걸로 전략을 바꿉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업적을 세우고 싶어도 말이죠. 명나라를 치는 유일한 관문인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만리장성의 산해관이 가로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홍타이지는 먼저 일단 후방을 튼튼하게 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때마침 이때 홍타이지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는 인근에 있는 몽골이나 다른 나라들도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조선을 치려고 했을까요? 조선에서 얻어낼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건 명나라의 한 장수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요. 조선 평안도의 한 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 이곳이 바로 명나라 장수가 군대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 못 간다는 거기 아니에요. 가도는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명, 후금, 조선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지역이 있었어요. 자, 특히 이 섬은 후금의 국경 바로 너머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이 없는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언제든 자신의 후방을 칠 수 있는 적군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었죠. 만약 홍타이지가 지금 명나라랑 막 공격을 해서 치려고 하는데 후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죠. 그렇죠. 네. 한쪽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당시 인조가 왕이었던 조선 조정에서는 명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자, 후금과 싸우는 명나라 군대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식량을 제공하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홍타이지가 드디어 조선에 있는 명나라 군대인 오문영 군대를 치기 위해서 토벌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금의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도에 있던 누가 있어요? 명나라 장수가 있죠? 네. 군대가 재빨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잃은 후금의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장악해야죠 뭐. 네, 땡큐. 그걸 쓸어버리고 끝. 아니, 그러니까 조선까지. 가야죠. 네, 맞습니다. 후금의 군대는 그대로 조선 땅 깊숙이 들어가서 아예 조선을 치기로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명분도 없이 이게 남의 나라 전쟁 일으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맞아요. 그거 사실은 명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명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조선인이었어요. 바로 조선인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4년 전에 1623년에 조선에서는 지금 왕이었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하는 사건. 인조반정. 인조반정. 맞습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인조반정이 성공한 직후에 인조에게 불만을 품은 인물들이 커다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난이 실패하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금에 들어가서요. 기가 막힌 요청을 했어요. 바로 조선을 치라.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쳐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때 이들의 요청을 들은 홍타이지는 어땠을까요? 옳구나. 옳다구나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은 후금은 명분을 딱 찾았어요.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더 내세워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생한 정묘호란이었던 겁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 정묘년에 후금의 군대가 약 2달간 조선 땅을 유린하고 약탈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허효연 씨, 이 홍타이지가 조선과 전쟁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사실 홍타이지가 이게 왕위에 오른 후에 후금에서 굉장히 큰 식량난이 일어났다고 해요. 흉작이 너무 심각해서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또 심지어 명나라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교역마저도 끊기게 됐거든요.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조선을 이제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네, 자 그럼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금의 3만 명의 군대는 빠르게 압록강을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주, 평양, 황주를 거쳐서 황해도, 평상까지 점거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약탈을 벌였고 그러면서 식량을 거기 안에서 조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백성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겠어요. 맞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조선의 백성들을 있으면 그들의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해요. 변발로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성들을 격파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던 중에 후금군에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인조가 후금의 진격 소식을 듣고 재빨리 한양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죠? 강화도? 강화도입니다. 근데 강화도로 들어가 버리면 후금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주위를 흐르고 있는 바다가 문제였습니다.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바다는 물살이 워낙 빨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후금의 군대는 말을 타는 기병 중심이잖아요. 수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 공격을 이제 그만둘지 아니면 뭐 끝까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볼지 선택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명나라가 언제 후금을 또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점점 시간을 질질들 끌 수는 없었기 때문에 후금은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조선의 강화를 요청하기로 해요. 아, 조선 입장에서도 후금이 많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무한정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이때 후금과 조선은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화약 성립 즉시 후금군은 군사를 철수시키고 이후 서로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다. 양국은 서로 사신을 교환하며 국경에서 계시를 통해 무역한다. 조선은 매년 정해진 양의 3패를 후금에 바쳐야 한다. 뭐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형제를 하자는 거네요. 형과 아우. 네, 형과 아우 그러면 뭐 우애가 돈독할 것 같아 근데 보이시지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리 형제지 패전국인 조선이 후금을 뭐로 모셔야 돼요? 형님 나라로 모셔야 되는 형님. 거죠. 게다가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종 물자를 공짜로 바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자, 이는 조선의 경제를 휘청이게 할 만큼 아주 막대한 양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명나라를 칠 테니까 이제는 수군도 달라, 배를 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진짜 없었던 곤란하다. 거죠. 최영훈 씨 그러면 정묘호란 이후에 형이 된 후금이 조선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수시로 조선을 많이 압박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인물인데 제가 연기한 용골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용골대가 좀 나쁜 짓 한 거라고 하면은 인삼을 강매를 시켜요. 그래서 인주와 대신들이 인삼을 안 사겠다고 하니까 용골대가 내가 가져온 인삼을 모두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막 협박을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용골대가 그 팔불출의 하나예요? 팔기군. 팔기군. 팔불출이요? 용골대도 아내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팔기군 중에 하나가 용골대예요? 네. 그러냐, 팔기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군대였죠.